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 방정식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이고 특수 방정식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두 번째. 이제 오메가. 저번 시간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리했고요. 오늘 할 거는 바로 오메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메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은 1과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x세제곱은 1. 이때 x세제곱 빼기 1. 요건 필요 없어. 가로가 필요 없어. 는 0이라고 이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풀었을 때 x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일 때, 이때 이 한 허근을 보통 오메가라고 합니다. 한 허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의 켤레에 해당하는 오메가 반의 세제곱도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대입을 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입니다. 켤레의 복소수죠. 허근이니까. 이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당연히 오메가 바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성립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어. 그럼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이거 이해한 겁니다.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다가 오메가 세제곱은 1에다가 양변에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되면 이게 오메가 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죠. 즉 얘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은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오메가가 돼요. 요거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허근이었기 때문에 오메가는 1이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미친 짓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1, 마음만 급하네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바로 닫고 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도 얘의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질 첫 번째 이때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개가 다 동일한데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양변에 오메가 바를 곱하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요 정도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도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 안 돼요.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다? 이거는 모두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다. 절대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 정리를 했을 때 오메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도 지금 설명을 했고요. 보기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 2차 방정식. 자, 보기차 방정식은 이게 주로 짝수차만 존재하는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복 2차라는 건 4차식들만 존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얘를 풀어낼 때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두 가지를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x 4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는 0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는 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큰 차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2는 0 풀어서 인수분해 한번 더 합니다. x 빼기 1, x 더하기 1, x 빼기 루트 2, 그 다음에 x 더하기 루트 2 이렇게까지 풀어내면 돼요. 는 0. 그래서 x는 풀마 1, 풀마 루트 2 이렇게까지 실근이 4개라고 풀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때 만약 플러스 2다. 그러면 이때는 근이 허근인 거예요. x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i.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여기서 x제곱이 1이고 2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실근을 갖습니다. 만약에 허근을 갖고 싶으면 이때 x제곱이 마이너스 1 이런 경우에는 이게 허근이에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이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근을 갖게 됩니다. 실근 2개, 실근 4개, 실근 2개, 허근 2개, 아니면 허근 4개와 같은 형식으로 근을 가져요. 얘기를 해보자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x제곱이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나올 건데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면은 이때 4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4실근. 그 다음에 알파는 양수인데 만약 베타 하나가 음수야. 이때는 2실근과 2허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예요. 곱한 게 아니라 모두 음수라는 소리인데 이때는 4허근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조건을 이제 여러분한테 근을 구하러가 아니라 실근일 때, 허근일 때, 2개가 실근, 2개가 허근일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한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방정식의 형태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럴 때는 반드시 특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앞에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게 뭐 했어요? 이 가운데 식을 더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건데 반드시 더할 거예요. 왜? 뒤에 빼기 이런 형태의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즉 얘는 앞에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뒤에도 어떤 제곱의 빼기 이렇게 만들어서 합차공식을 활용할 겁니다. 그럼 얘를 괄호를 만들면은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되면서 합차공식에 의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는 0. 근데 참고로 얘를 풀어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둘 다 허근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x는 인수분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7i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5i인가?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7i 맞네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뭐야, 지우개가 아니었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여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보기착식의 형태는 주로 혈내근이 많이 나옵니다. 혈내근. 혈내근이요? 자, 그러면은 이 고차방정식에서도 당연히 혈내근 형태의 방정식이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은 ax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인데 a, b, c, d가 모두 유리수라면 한근이 n 플러스 루트 n 이거를 n 플러스 p 루트 n이라고 할까요? 그럼 다른 한근은 n 빼기 p 루트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리수라는 가정하에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루트 값이 있으면 다른 하나에서 루트 값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A, B, C, D가 모두 실수라면 한 근이 n 플러스 ni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n 빼기 ni라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모두 실수라는 가정하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i 값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여기 앞에 m 값은 달라도 되잖아요? 안 돼요. 왜? 곱하기에서도 i를 없애려면 반드시 혈내근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보기차 방정식 있고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은 x제곱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 얘기합니다. x 4제곱 빼기 7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빼기 7x 더하기 1은 0. 그럼 x제곱인 얘를 기준으로 빼기 7x 빼기 7x 1 똑같죠? 이때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전체를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 빼기 x분의 7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그리고 분자 분모, 그러니까 x제곱과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7에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현재 더하기 12 이렇게 써내는데 얘를 치환할 거예요. 얘를 a라고 치환을 하면은 이게 a제곱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상반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자, 만약에 여기다 쓸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치환을 했을 때 양변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1이 a제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치환을 하고 싶으면 더하기 2를 하고 여기다 빼기 2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a제곱 빼기 7a 더하기 10은 a 빼기 2, a 빼기 5는 0이다. 이렇게 풀어낸 다음에 이쪽에다 계속 쓸게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양변 아까 나눴던 x를 도로 곱해냅니다. 도로 곱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1.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은 x는 1, 이런 중근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1
이런 식으로 근이 주어지네요. 그러니까 상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x제곱으로 나눠서 풀 때 그 식을 묶을 건데 어디? 여기를 조심해라. 바로 이거.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하면은 a제곱은 반드시 d에 더하기 2가 들어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상반 방정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하면은 항상 들어있는 거 뭐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선 항상 연립 방정식이 존재를 합니다. 중학교 때도 연립 방정식은 다뤘어요. 연립 방정식은 다뤘는데 중학교 때 다뤘던 거는 주로 연립 1차 방정식을 다뤘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뭐예요? 연립 1차 방정식. 자, 얘는 1차식을 가지고 쓰겠다 이거예요. 1차식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쓰겠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을 쓸 겁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총 3개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방정식 fx였게요. fx는 0, 그 다음에 gx는 0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는 a, gx는 b라고 주어졌는데 이때 2차식을 모두 제거를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식인데 fx는 a, gx는 b라고 써진 식에서 2차식이 제거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예시 첫 번째를 듣게요. x제곱 빼기 xy 빼기 2y제곱은 0.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자, 다음과 같이 식이 써있어요. 그럼 위의 식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돼요. 그럼 이때 x 빼기 2y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x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요. 아래식에다가. 그러면은 x제에 대입을 하게 되면 2y제곱 더하기 y제곱은 3y제곱인데 이게 9야. y제곱은 3이니까 x하고 y가 있을 때 얘는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플러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2y를 대입하면 얘가 8y제곱 더하기 y제곱은 9y제곱일 거고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은 x하고 y가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2y니까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이 나옵니다.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에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때 만약에 2차식을 모두 제거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잠시만요. 예시를 좀 찾아볼게요. 예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건 예시가 지금 없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예시를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예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2차식을 모두 제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회가 는 0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5x 빼기 2y 플러스
y제곱은 7.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 어디까지 예시만 드는 겁니다. 얘하고 얘 개수가 둘 다 1이고 밑에 것도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2차식을 모두 없앨 수 있죠. 이렇게 둘 다 빼버리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요 식은 약간 변형할게요. 이 플러스 2x로 할게요. 그냥. 그럼 정리를 하면 3x 빼기 2y는 8. 그러면은 이제 얘를 뭐 x는 3분의 2y 더하기 8 해갖고 여기다 도로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냅니다. 대입해서. 이게 여기서 설명했던 이 두 번째 2차식을 모두 제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 세 번째 같은 경우 2차식을 모두 제거할 수가 없대요. x제곱 플러스 뭐 5x 빼기 2y 더하기 2y제곱은 7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뭐 플러스 5x 더하기 y 플러스 y제곱은 3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를 4 이렇게 바꿀까요? 자,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x는 없앨 수 있겠지만 y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y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예시만 들게요. 이건 추가적으로 내가 문제를 남겨놓을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2차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요 상수항을 제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상수항. 그럼 상수항을 제거를 해서 하게 되면 7, 3, 21이죠? 3x제곱 더하기 15x 빼기 6y 더하기 6y제곱은 21. 그 다음에 7x제곱 더하기 35x 더하기 14y 더하기 7y제곱은 21. 이때 이거를 두 개를 빼면은 내가 이거 2b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식이 그렇게 성립은 안 되는데 얘가 두 개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나오는 여기 식이 이때 나오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조건을 그렇게 줍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인수분해 된 식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차식을 제거할 수 없으면은 이때 상수항을 제거합니다. 얘는 예시를 나중에 남겨놓을게요. 예시를 나중에 남겨놓을게. 그래서 연립방정식, 2차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해서 순서상 형태로 답이 나올 거고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2차 식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렇게 상수항이 주어져서 이때는 2차 식을 없앨 수 있는 경우에 2차 식을 없애서 나온 식을 대입해서 풀고 2차 식끼리도 없앨 수가 없다. 그 경우에는 상수항을 없애서 나오는 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총 3가지의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를 해서 풀도록 하세요.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립 2차 방정식 외에도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이 하나 더 존재는 합니다. 뭐냐? 이제 u 플러스 v, 그 다음에 uv 형태인데 x 플러스 y와 xy를 이용한 형태의 방정식이 존재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얘를 u, 얘를 v라고 치환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나온 값들을 다시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링크를 걸어 둘게요. 751번이 이런 형태를 푸는 방식이네요. 751번을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6번 연립 방정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거긴 하지만 7번째로 부정방정식이란 걸 풀어봅시다. 부정방정식. 자, 기본적으로 우리 부정이란 뜻은 뭐예요? 수학에서 부정이란 뜻은 얘는 대부분 정해지지 않은 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니 붙자 씁니다. 부정, 정해지지 않은 이렇게. 그래서 부정 방정식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x 곱하기 y가 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만들 수 있는 이게 만약 실수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는 엄청 많아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수 조건으로 제한합니다. 정수 조건으로 제한하는 형태의 식이 존재해요. 그런 부정 방정식. 그러면은 x 곱하기 y가 6이래요. x 곱하기 y가 6. 그럼 정수 형태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순서쌍이 생기겠죠. 이거 외에는 남는 값이 되는 값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푸는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예시를 남겨볼까요? 이것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얘도 예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보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이 제한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실수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수 조건으로 제한하는 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주로 이런 형태가 돼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0이래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복소수 범위라고 하면은 얘가 음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또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실수 조건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더해서 제곱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도 0, 얘도 0. 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x는 a, y는 b라는 식으로 고정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실수 조건 제한입니다. 실수 조건에 제한되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빼기 6y 더하기 13은 0이래요.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 자, 실수 xy 값. 그럼 이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빼기 16이 아니라 6y죠. 빼기 6y 더하기 9는 0이 됩니다. 13을 4와 9로 나눴으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0. 실수 범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러고 끝나게 되는 거죠. 만약 복소수 범위였다면 얘는 근이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자,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수 조건 제한, 정수 조건 제한.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부정방정식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정수 조건 제한한다. x 곱하기 y가 6이다.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순서상을 생각하겠죠. 이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정도 선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개념 정리를 끝냈고요. 7단원 1차 부등식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